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도 이제 전기전자회로 기초와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지스트. 이제 우리 저항은 이제 회로 기호로는 이제 보통 이제 요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변저항인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칩 저항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엑셀 저항 리드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시멘트 저항, 이렇게 이제 부하로 이제 많이 쓰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좀 사이즈도 크고 이제 와티지도 큰 타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이제 이 부분 대부분 이제 볼륨 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사로 돌리는 것도 있고, 이제 슬라이드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로터리 타입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우리가 이제 어레이 저항이라 해가지고, 이제 칩 타입도 이제 저항이 이제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이제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반도체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포터 레지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빛이 들어오면 이제 저항이 변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미스트라고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저항값이 변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폴리 스위치, 그 다음에 퓨저블 레지스트, 이런 건 이제 전류가 흐르면 이제 저항이 이제 커졌다가 전류가 작아지면 또 이제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SMPS나 이런 데 이제 좀 순간적인 과전류가 흐를 때 이제 저항이 커져가지고 이제 과전류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트워크 저항이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칩에 이제 여러 가지 저항이 있는 이런 타입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이제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항을 생각할 때, 저항은 이제 우리가 V는 IR로 해가지고, 이제 전압과 전류는 이제 비례하는데, 그 비례 계수가 이제 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높아지고,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도 낮아진다. 그런데 이제 물질의 특성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비례 계수가 바로 이제 저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저항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전기 에너지를 이제 열로서 소비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열로서 소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의 어떤 스펙을 이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몇 와트짜리냐,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조그만 칩 같은 경우는 이제 0.25W짜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지고 아무래도 이제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저항을 쓸 때는 저항의 어떤 온도 특성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와테이지로 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기 때문에 와트 대비 이제 걔가 발생하는 이제 온도 특성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병렬로 이제 한다는 거는 이제 전체로 해서 이제 전류를 많이 이제 흘리겠다는 거죠. 여기 또 저항을 하나 더 붙이면은 이제 그만큼의 전류가 더 흐르겠죠, 이제. 우리 이제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 부하장을 쓸 때
그때 이제 병렬장으로 여러 개 쓰면 이제 전류량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류를 늘려서 파워를 늘린다. 이제 병렬 저항 효과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렬 이제 연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는 똑같습니다. 전류는 이제 이 직렬 저항 값에 의해 가지고 전류가 결정되는데, 이제 요 파워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제 이 전압을 이제 나눠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렬로 계속 연결하면은 전류는 이제 모든 이제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똑같을 건데 이제 전압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병렬 연결은 그 이제 전류를 이제 나눠 먹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직렬 연결은 전압을 나눠 먹게 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저항을 이제 실제 회로에 쓸 때 보면 이제 그 저항을 우리가 이제 이게 몇 옴이다, 몇 와트짜리다는 걸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표시 그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이제 칩 타입도 많이 쓰지만 과거에는 이제 대부분 이런 이제 엑셀 타입, 리드 타입 이제 이었습니다. 그 이제 요렇게 이 컬러로 나왔으면 좋은데 이제 흑백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저항에 보면 이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금갈적 등황 녹청자 해백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0에서부터 이제 9까지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드, 실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이제 톨러런스를 나타낸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좀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레드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블랙,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이제 오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레드,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그 레드는 이제 여기 보면 2, 레드는 2,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블랙은 0, 그러니까 20,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세 번째가 오렌지, 세 번째가 이제 오렌지인데 이게 이제 그 천을 이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저항이 이제 그 20 곱하기 1000 하면은 20k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골드가 되어 있는데, 골드는 여기 이제 그 5%짜리를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레드, 블랙, 오렌지, 골드로 된 이제 띠로 된 거는 저항값은 20kΩ이고 톨러런스는 5%다.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요 most common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살펴보면은 얘는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세 개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이제 디지트는 이제 이제 10의 몇 승이냐, 요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띠가 이제 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거는 띠가 4개인데, 얘는 이제 띠가 5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뭐 파란색, 그 다음에 자색, 녹색, 그 다음에 이제 갈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6, 7로, 그러니까 앞에 3개가 이제 이제 숫자고, 뒤에는 이제 10의 몇 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6, 7, 5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은 이제 이제 1이 되기도 하고, 이제 요 10에 이제 승수를 할 때도 이제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 하니까 675 곱하기 10. 그래서 이제 6755에 이제 띠가 이제 브라운이기 때문에 브라운은 1%로 나타낸답니다. 1%. 그래서 이제 6755에 1%. 그러니까 이제 띠가 이제 이렇게 5개가 있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저장이고 좀 정밀한 이제 그런 걸 나타낼 때 이제 이렇게 좀 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띠를 볼 때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 이제 첫 번째나 이제 세 번째 디지트로 이제 위치에 있을 때는 이제 요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 있을 때는 요 10의 승수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을 때는 이제 요 톨러런스를 나타낸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숫자, 요거는 성수, 얘는 이제 톨러런스.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2개는 숫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의 이제 성수, 얘는 이제 톨러런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이제 얘도 이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앞에 이제 2개는 숫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성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톨러런스고, 그 다음에 이제 릴라이어빌리티라는 이제 그런 또 항목이 좀 있다고 합니다. 릴라이어빌리티는 여기 이제 별도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요거는 이제 1000시간 썼을 때 이제 뭐 이게 아마 이제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000시간, 이제 요것만 봐서는 이제 1000시간 썼을 때 이제 장의 어떤 변동률을 아마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앞에는 이제 이제 숫자 3개, 그 다음에 이제 10의 성수 1개, 그 다음에 이제 톨러런스,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 같은 경우도 5개인데, 앞에 이제 2개는 이제 숫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수, 네 번째가 이제 톨러런스,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릴라이빌리티, 요걸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고신뢰성, 이제 좀 어떤 수명하고 좀 관계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제 장이 그리 많이 이제 안 변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곳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개짜리가 또 있습니다. 6개짜리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이제 세 개 비트가 이제 숫자고, 네 번째가 이제 이제 10성 나타내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톨러런스,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온도 특성을 이제 좀 나타낸다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양이 이제 ppm 단위로 이제 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이제 템퍼레이처 코에피션트 해가지고 이제 온도 계수 이제라는 말인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좀 이제 한번 요거는 좀 우리가 별도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쓰던 이제 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는 4개 띠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이제 앞에 두 자리는 이제 숫자, 세 번째는 이제 그 10의 성수, 네 번째는 이제 톨러런스.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 그 다음에 5개짜리가 있는데 좀 더 정밀한 저항은 5개짜리인데, 이제 앞에 3개는 이제 숫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10의 성수, 마지막 이제 그 5번째는 톨러런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정밀장, 요거는 일반장,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용 고신뢰성이냐, 그 다음에 온도 특성을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5개 이제 띠가 있고 6개 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수명을 중요시하는 거는 이제 5개 띠가 있고, 이제 얘는 이제 앞에 2개는 숫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10의 성수, 네 번째는 이제 그 톨러런스, 5번째는 이제 수명에 관련된 릴라이빌리티가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띠가 6개 있는데 6개가 있는 거는 이제 온도 특성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5개 있는 거는 이제 그 아주 이제 좀 이제 정밀 저항 또는 이제 수명이 이제 좀 좋은 그런 특성이고, 띠가 6개 있는 거는 이제 그 온도 특성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쓰는 그 이제 우리가 칩 레지스터,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제 작은 회로에 이제 아주 깨알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에 보면 이제 아주 작은 거는 위에 이제 마킹이 없지만은 이제 뭐 우리 201 타입이나 뭐 이런 이제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타입은 위에 이렇게 이제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두 자리는 이제 이제 요것과 같이 이제 이 숫자 값을 나타내고, 이제 뒤쪽은 이제 10의 승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1은 이제 100옴, 105는 10에다가 0 5개, 0 5개니까 이제 이게 이제 1메가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둘루사는 이제 22에다가 0 4개. 그러면 이제 200kΩ이 되겠죠, 200kΩ.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 이제 1옴 이런 거는 이제 R을 보통 이제 우리가 소수점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R. 그럼 1.0이라는 얘기죠. 1.0, 1옴짜리고. 그 다음에 22R, 이거는 이제 22.0, 22옴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R10은 이제 이게 소수점이니까 0.1옴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이제 앞에 2개는 이제 값이고, 뒤에 한 자리는 이제 10의 성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R이 있는 거는 이제 얘가 소수점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 이제 보통 우리가 정밀장을 나타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띠 숫자도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칩장도 이제 이 디지트 이제 요 숫자가 늘어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R은 소수점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4개일 경우는 이제 요 3개는 이제 값이고, 1개는 이제 10의 성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톨러런스를 나타낼 때 요거는 이제 좀 일반적인 뭐 캐패시티나 이런 것도 다 거의 비슷한데, D는 이제 0.5%, 그 다음에 F는 이제 1%, G는 이제 2%, J는 이제 5%, 그다음 여기 보면 K는 이제 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톨러런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엑셀 장에 이제 붙어 가지고,
그 장을 이제 읽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장도 이제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좀 뭐 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시는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어떤 제조공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또 특성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필름 이제 뭐 탄소 같은 이제 장체를 이렇게 이제 여기 피막을 씌워 가지고 이제 이 트림라인이라는데 이제 레이저로 깎아내면서 이제 저항값을 맞추는 거죠. 이제 맞추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와이어를 감아 가지고 저항값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메탈 필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이어 운디드 레지스트하고는 또 특성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특성이 요런 세부적인 어떤 L이나 캡 성분이 얘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칩이라도 이제 뭐 틴 필름 칩이 있고 띠그 필름 칩이 있는데, 얘도 이제 제조 공법에 따라서 이제 이게 고주파로 가면은 이제 요런 특성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장의 어떤 이제 어떤 제조 공법에 따라서 이제 이 명칭이 다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이런 이제 고주파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온도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열로서 발산하는 게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변 온도에 한개 놓였을 때 이제 결국에는 어떤 이제 로드에 의해서 이제 열이 많이 나면은 이제 많이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저항의 어떤 성능이 이제 좀 이제 떨어지겠죠. 이제 그걸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을 이제 선정할 때 이제 그 온도에 대한 이제 편차, 특성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이제 와테이지 하고 온도,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을 선정할 때 이제 내가 뭐 병렬을 쓰냐 아니면 이제 이게 이게 좀 이제 어떤 외함이 쌓여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쿨링이 있냐, 앰비언트 어떠냐,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따라서 이제 여기 정하는 어떤 그런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최대 이제 메가와트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표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저항을 선정할 때 이제 요런 단계별로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잘 찾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전기에너지 열로서 발생해가지고 이제 소신호 같은 경우는 열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전류를 많이 흘리는 이제 그런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따져가지고 어떤 충분한 이제 와테이지를 이제 확보한 어떤 그런 이제 사양을 구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뭐 1와트를 쓰는데 1와트 이제 실제로 이제 정기적인 어떤 신호는 이제 1와트만 쓰는데 내가 이제 쓰는 이제 어떤 회로 환경이 이제 아주 고온이고, 그 다음에 통풍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병렬로 이렇게 쓰고, 이제 이런 조건이라 그러면 이제 이런 팩트들을 이제 여기 이제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곱해가지고 뭐 곱하기 이제 또 뭐 이 배가 늘어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정기적으로 쓰는 건 내가 1W지만은 이런 온도 특성을 이제 고려하니까 2W 정도는 이제 써야 신뢰성이 있겠더라. 이제 하는 걸 이제 이런 이제 표를 이제 이런 조건, 환경적인 조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작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좀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이제 좀 바람이 잘 통하느냐 아니면 이제 바람이 잘 안 통하느냐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발열체가 이제 같이 있냐 없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혼자 쓰면은 이제 좀 덜 하겠죠. 이제 근데 옆에 이제 같이 쓰면은 그만큼 이제 또 이제 마진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쿨링 에어가 이제 또 있고 없고 그것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 앰비언트 온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도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어떤 펄스로 동작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1W가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필요한 어떤 전력은 1W지만은 이런 환경을 고려하니까 2W 저항을 써야 되겠더라 하는 걸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 사양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고주파 이제 특성에 이제 요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저항이 이제 좀 클수록 고주파 특성이 나빠진다는 거죠. 이제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제 저항치가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저항의 어떤 종류인데 이게 좀 저항이 또 종류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아주 이제 정밀 저항도 있고, 이제 일반 이제 그냥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밀 저항이고, 요거는 이제 좀 파워가 높은 이제 정밀 저항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탈 저항.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면은 사양에 나오는 게 이제 주로 이 온도 사양이죠. 온도 사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본 필름,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벌크 메탈 볼 레지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온도 특성이 아주 이제 좋은 이제 저항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씬 필름 이제 레지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필름 레지스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탈 옥사이드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퓨즈 레지스트. 아까 이제 이제 처음에 그림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아까 했던 건데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칩 어레이 타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저항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점퍼 와이어로 쓰는 이제 제롬 저항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저항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콘덴서의 종류는 이제 이전에 이제 한번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은 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면 이제 제목을 찾아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캐패시터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항은 이제 이 파워로서 이제 어떤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 이제 위치한 이제 내가 이제 쓰는 회로의
이제 위치한 그게 이제 어느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제 온도와 관련된 어떤 조건에서 이제 쓰는지를 우리가 이제 잘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그 충분한 마진을 확보를 해야 좀 신뢰성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을 좀 설계할 수 있다. 예, 라는 걸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